645년 가을, 요동 벌판. 세계 최강 제국의 황제가 말 위에서 비틀거렸습니다. 그의 얼굴 왼쪽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수행하던 장군들이 경악하며 황제를 부축했습니다. 폐하! 폐하! 당태종 이세민. 그는 전장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수백 번의 전투를 치렀고 수십 개의 나라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작은 성 하나를 함락시키지 못한 채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쪽 눈에 화살을 맞고.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나라의 그 어떤 역사책에도 이 사건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황제가 눈에 화살을 맞았다는 기록은 단 한 줄도 찾을 수 없습니다. 반면 한반도에서는 수백 년 동안 이 이야기가 전해 내려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스승이 제자에게 끊임없이 들려준 이야기. 안시성 성주 양만춘이 쏜 화살이 당태종의 눈을 관통했다는 전설. 정사에는 없지만 민족의 기억에는 생생하게 남은 이 이야기.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645년 여름으로 돌아가 봅시다. 당태종 이세민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복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18살에 전장에 나섰고 25살에 형제들을 죽이고 황제가 되었습니다. 냉혹했지만 천재적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무력만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외교, 첩보, 심리전, 분열책,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을 무너뜨렸습니다. 동돌고를 굴복시켰습니다. 서역의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습니다. 토번도, 신라도, 백제도 그의 위세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계는 그를 천가한, 하늘이 내린 황제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고구려. 고구려는 달랐습니다. 조공도 거부했고 당나라 사신을 무례하게 대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고구려가 강했다는 점입니다. 수나라 황제 양제가 100만 대군을 동원했지만 고구려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수나라가 망했습니다. 이세민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짐이 직접 나서면 다르다. 645년 4월, 이세민은 직접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 원정에 나섰습니다. 육군과 수군을 합쳐 수십만 명, 당나라 최정예 병력이었습니다. 고구려의 국경 요새들이 하나둘씩 무너졌습니다. 개천, 요동성, 백암성. 당나라군의 기세는 무서웠습니다. 고구려 조정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한 곳만은 달랐습니다. 안시성. 안시성은 지금의 중국 랴오닝성 하이청 지역에 있던 고구려의 성이었습니다. 크기로 보면 대단한 성은 아니었습니다. 둘레가 5km 정도. 평양이나 국내성에 비하면 작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위치가 중요했습니다. 안시성은 요동에서 평양으로 가는 길목에 있었습니다. 이 성을 우회하면 보급로가 끊기고 정면으로 돌파하자니 견고한 성벽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당태종은 안시성을 가볍게 봤습니다. 작은 성 하나, 사흘이면 충분하다. 645년 6월 20일, 당나라 대군이 안시성을 포위했습니다. 성 안에서 한 남자가 성벽 위를 섰습니다. 안시성의 성주였습니다. 후대 사람들은 그를 양만춘이라고 불렀지만 정확한 이름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는 성 밖을 내려다봤습니다. 지평선까지 펼쳐진 당나라 군막,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군사들, 공성기구들, 그리고 저 멀리 황금빛 갑옷을 입은 황제의 깃발. 부하장수 하나가 두려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성주님, 저들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겨우 10,000명도 안 됩니다. 성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니다. 저들은 멀리서 왔고 우리는 집을 지키는 것이다. 저 성 너머에는 우리 가족이 있고 우리 백성이 있다. 물러설 곳이 없다. 그는 성 안의 백성들을 바라봤습니다. 노인들, 여인들, 아이들까지 모두 성을 지키기 위해 돌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평양까지 가는 길이 열린다. 그러면 고구려 전체가 위험해진다. 우리는 여기서 버텨야 한다. 한 달이든 2달이든 겨울이 올 때까지. 당나라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공격은 화살이었습니다. 하늘이 검게 변할 정도로 쏟아지는 화살. 안시성의 성벽 위가 화살로 뒤덮였습니다. 고구려 병사들은 방패를 가리고 버텼습니다. 화살 공격이 끝나자 공성탑이 다가왔습니다. 거대한 목조 구조물이 천천히 성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안에는 수백 명의 당나라 군사가 숨어 있었습니다. 불화살을 쏴라! 안시성에서 불화살이 날아왔습니다. 공성탑에 불이 붙었고 당나라 군사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어내렸습니다. 하지만 당나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공격은 계속되었습니다. 성벽을 기어오르는 병사들, 성문을 부수려는 충차, 돌을 던지는 투석기. 당나라는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안시성도 필사적으로 방어했습니다. 끓는 기름을 부었고 거대한 돌을 떨어뜨렸습니다. 성벽을 기어오르는 적군에게 긴 창을 찔러 넣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당태종이 짜증이 났습니다. 왜 아직도 안 떨어지는가? 2주일이 지났습니다. 당나라 장군들이 보고했습니다. 폐하, 저 성은 보통이 아닙니다. 성조의 지위가 완벽하고 백성들까지 모두 싸우고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당태종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벌써 수천 명의 병사가 죽었습니다. 하지만 성벽에는 흠집 하나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나라의 명장 이적이 건의했습니다. 폐하, 정면 공격으로는 안 됩니다. 토산을 쌓겠습니다. 토산 전술. 성벽 옆에 흙으로 거대한 산을 쌓아서 성벽보다 높게 만든 다음 그곳에서 성 안으로 공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당태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50만 명을 동원해서라도 토산을 쌓으라. 수십만 명의 당나라 군사들이 흙을 날랐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쉬지 않고 흙을 날랐습니다. 거대한 흙더미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안시성에서는 이 광경을 바라보며 긴장했습니다. 성주님, 저 산이 완성되면 우리는 끝입니다. 알고 있다. 성주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토산이 완성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몰래 땅굴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성벽 아래서 토산 쪽으로 향하는 땅굴을. 60일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토산이 완성되었습니다. 높이가 성벽을 훨씬 넘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활을 쏘고 돌을 던지면 성 안은 지옥이 될 것이었습니다. 당태종이 기뻐하며 명령했습니다. 도산을 점령하라. 오늘 안으로 안시성을 함락시킨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 수천 명의 당나라 정예 군사가 토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깃발을 세우고 환호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땅이 흔들렸습니다. 땅굴에서 고구려 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토산 밑을 파내어 구조를 약하게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폭발물을 터뜨렸습니다. 거대한 토산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쳐라! 당나라 군사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천 톤의 흙이 쏟아져 내렸고 토산 위에 있던 당나라 군사 수백 명이 생장당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고구려군이 무너진 토산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흙더미를 이용해 방어진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토산이 안시성의 추가 방어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당태종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60일 동안 쌓인 토산을 적군이 빼앗아갔습니다. 당나라의 무기가 고구려의 방패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세민은 이를 악기 물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도산을 되찾아라! 당장! 당나라군이 다시 토산을 돌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구려군이 토산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화살을 쏘고 돌을 굴리는 것은 고구려군이었습니다. 싸움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토산을 놓고 빼앗고 빼앗기는 공방전이 며칠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수천 명이 더 죽었습니다. 8월이 되었습니다. 당태종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졌습니다. 안시성은 여전히 굳건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날씨였습니다. 요동의 겨울은 무서웠습니다. 9월이 되면 추위가 시작되고 10월이면 눈이 내렸습니다. 겨울에 전쟁을 계속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병사들이 얼어 죽을 것이고 보급로가 끊길 것입니다. 게다가 군량미도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수십만 대군을 먹여 살리려면 엄청난 양의 식량이 필요했는데 보급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장군들이 조심스럽게 건의했습니다. 폐하, 이제 철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무슨 소리냐? 이세민이 소리쳤습니다. 짐이 직접 나선 전쟁에서 작은 성 하나 함락시키지 못하고 돌아간다고? 그러면 천하가 당나라를 비웃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9월 19일 첫눈이 내렸습니다. 병사들이 추위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곳곳에서 병자가 속출했습니다. 당태종은 마지막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9월 18일 그는 총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병력을 동원한다. 오늘 안으로 안시성을 함락시킨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 당나라 전군이 움직였습니다. 수십만 명이 일제히 안시성으로 돌진했습니다. 사방에서 동시에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성벽을 기어오르며 성문을 부수며 화살을 쏘고 돌을 던졌습니다. 안시성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성주는 성벽 위를 뛰어다니며 지휘했습니다. 동문이 위험하다. 예비대를 보내라. 서문에 불이 났다. 끄지 마라. 적군이 오히려 불에 탈 것이다. 남문에 화살이 떨어졌다. 백성들에게서 화살을 모아와라. 노인들이 화살을 날랐습니다. 여인들이 끓는 물을 준비했습니다. 아이들까지 돌을 날랐습니다. 안시성의 모든 사람이 싸웠습니다. 하루 종일 전투가 계속되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당나라군은 지쳐서 물러났습니다. 수천 명의 시체가 성벽 아래 쌓여 있습니다.